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2월 12일 날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HBM4를 출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 모든 언론이 이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썸네일의 사진처럼 삼성은 최초인데 SK 하이닉스는 전혀 안 급합니다. 시큰둥합니다. 속내 양쪽 회장님들 얼굴이 참 보기 좋지만은 왜 그런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자, 스트롱 기술의 삼성 역시 강하죠. 그래서 베라 루빈을 지금 모든 신문들이,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모든 신문들이 11.7기가 bps 정도만 얘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는 최대 13기가 bps까지 말씀을 그런 제품을 냈습니다. 그리고 설 쉬고 나서 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출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기습적으로 설 전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삼성은 왜 반드시 엔비디아의 그 공급망에 들어가야 하는지, SK 하이닉스는 왜 시큰둥한지, 그리고 진짜 승부는 어디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4를 개발하면서 경쟁사보다 앞선 6세대 원시 D램 플러스 4나노 파운드리, 이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를 할 건 없죠. 그런데 이 개발 과정에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화가 된다. 대화가 돼. 삼성이 지금 잘하고 있네. 예술이야. 쟤네들 챔피언급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인 엔비디아 기술진의 피드백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이제는 서로 굿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 대단한 성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HBM4 성공을 가지고 한 익명의 취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BM4, HBM4E, HBM5, 6, 7까지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취재원 얘기도 있고, HBM4 16단 적층 패키징 기술도 양산이 가능한 정도로 이미 기술력을 다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시장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뺏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HBM4에서 지금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별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가 최고야 하고 외치고 있는 중에 SK는 여전히 HBM에서 시장에서 1등이라는 주도권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누가 며칠 사이로 뭐 1등 최초로 그냥 공급을 했다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어 봅니다. 어차피 가장 많은 물량은 SK가 넣을 거니까 뭐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미국에서 조용하게 젠슨 황 CEO하고 치킨 회동을 했습니다. 치맥 회동이죠. 거기에 최태원 회장의 딸도 데리고 와갖고 젠슨 황은 자기 딸을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얘기를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제 이 사진은 굉장히 많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장이 지금 약간 낡았죠. 이거는 뭐 천안에 있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패키징 공장으로 한 거죠.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재진입에 목을 매는 진짜 이유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HBM 업계의 가장 가격 결정권, 그러니까 뭐 HBM을 엔비디아만 쓰는 건 아니죠. AMD도 있고 구글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가장 엔비디아의 공급이 들어갔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이런 그 KS를 마크를 따는 것과
결정적인 똑같은 거죠.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85에서 90%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에 들어가면 단순 매출이 아니라 HBM 시장의 레퍼런스 기준 고객이 이제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공동 개발, 그래서 피드백 루프라면 뭐 지붕 이런 생각, 이 지붕 아래에 있다는 이런 쓸 수도 있지만은 HBM은 고객사에서 패키징, 보드, 전력, 열, 신호 맞물려서 튜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호흡이 맞으면 다음 세대도 개발 속도라든가 검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걸 여태껏 SK 하이닉스가 잘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4를 지금 출하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HBM 루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HBM4를 출하했다, 고객사의 공급을 시작했다는 공식 발표는 이 루프에 다시 탑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루프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쫙 써놨습니다.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영어로 보면 고리, 순환, 되풀이되는 과정. 그래서 이 HBM을 만들 때 단순히 삼성이나 SK에서 딱 만들어서 던져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비전, 그러니까 일부 수정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과 엔비디아와의 이제 관계에서 삼성이 HBM 샘플을 제공을 하고 엔비디아의 GPU 팀이 테스트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다시 삼성이 수정을 하고 리비전이죠. 다시 이제 테스트하고 이런 것이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하다가 딱 이제 그 어느 정도 스펙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대량 생산을 해야죠. 이것을 기술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뭐 GPU 패키징, 전력 설계, 발열 제어, 신호 무결성, 인터포즈 설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없으면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딱 맞물려지면 고객과 루프가 빨라질수록 다음 세대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HBM은 단순한 그런 납품, 부품이 아니다. 엔비디아의 기술 루프에 들어가야 다음 세대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HBM이 돈이라서가 아니라 삼성 DS의 전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라는 얘기죠.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삼성 DS는 메모리 네오에서도 범용 D램 비중이 큰 회사라서 HBM에서 밀리면 AI 시대 프리미엄을 구조적으로 놓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엔비디아의 공급선에 다시 들어가면 HBM, 패키징, 후공정, 파운드리, 로직까지 쌍거리가 아니고 뭐 한 3개 정도의 그게 스토리가 붙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HBM3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만 써야 되니까 가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이 이 시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멀티 소싱이 가능하며 협상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젠슨 왕이 자꾸 삼성에다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이 대목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그 의존력이 커질수록 가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스케줄 리스크가 점점 커지지요. 그래서 젠슨 왕이 작년이죠. 에이펙에서도 삼성전자도 필요하고 하이닉스도 필요하다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요게 이제 밈이죠. 설명은 필요 없어. 어서 타. 그래서 요즘 삼성 주가가 뭐 18만 원이 넘어서니까 따지죠. 묻지도 말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 하면서 선글라스 낀 이재용 회장의 이 밈이 지금 아주 인기가 되게 큽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업계 최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PR이 아니라 신뢰 회복 비용을 절감을 한다는 거죠. HBM은 품질, 수율, 공급 안정성으로 먹고 사는데 한번 늦었다, 불안하다, 이 신호가 박히면은 고객사가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삼성은 HBM4에서 가장 먼저 납품 출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다시 된다, 신호를 시장에 주고 엔비디아라는 고객, 그 고객뿐만 아니고 AMD라든가 테슬라, 구글 많은 거기에다 신호를 다 준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스템 BOM 관점에서 HBM은 미친 레벨의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범용 D램이 굉장히 돈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HBM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서울경제나 여러 신문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NV172에는 HBM4가 57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렉을 해놨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요. 같은 계산은 엔비디아의 공식 스펙 72 GPU와 연결하면 설정력이 되거든요. HBM 개수가 576개가 들어가니까 곱하기 $600만 해도 이 돈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엔비디아는 NVL72가 72 루빈 GPU로 구성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렉 스케일, 렉은 제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이 갈수록 HBM 공급망이 GPU 생산 병목, 이제 생산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삼성은 더더욱 그 테이블의 안정감입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24년 반도체 대전에 가서 SK 부스 앞에서 직접 찍은 렉이거든요. 이게 지금 렉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거 보고 왔어요. 여기에 요 한 칸이죠. 전체적으로 해서 576개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HBM3E가 들어가는 거고 HBM4에 대한 렉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SK 하이닉스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4를 실제로 납품을 했다 그러는데 왜 시큰둥했냐는 이 5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차피 물량은 우리가 먹는다. 수율이라든가 양산 안정성이라든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HBM은 결국 양산 수율과 안정적인 공급이 점유율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외신이라든가 시장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HBM의 리더입니다. HBM4에서도 최대 공급자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면 뭐 HBM4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60%라 70%라 얘기가 나오고 삼성은 20%라 30%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삼성이 일부가 가져가도 엔비디아가 삼성, SK, 마이크론 3자 구도로 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한 곳에 몰빵하는 거 싫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TC본드로 한미 반도체만 썼는데 하나 세미톡도 같이 골고루 쓰고 또 뭐 배시라든가 ASMPT라든가 계속 노려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초기 HBM4 배분을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삼성 주고 마이크론 주고 또 어쩌면 마이크론이 제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세 번째로 마이크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통점은 멀티밴더라는 거죠. 멀티밴더.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삼성이 HBM4에서 먼저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조금 들어와도 판이 깨지는 게 아니라 판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진짜 핵심입니다. HBM을 더 만들수록 범용 디램은 덜 팔리니까 덜 만들어진다고 보죠. 기회비용이 더 이제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기사들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HBM은 같은 디램 웨이퍼를 한 3배 정도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HBM을 더 만들면 만들수록 범용 디램의 생산량은 더 쇼티지는 더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층이나 패키징에서도 손실이 나면 그만큼 범용 판매 기회는 날아가죠. 그리고 지금처럼 D램 가격이 강하면 HBM 올인이 오히려 체력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D램 가격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탄인드 보스라든가 이런 여러 자료도 보면 DDR4라든가 DDR5 가격 강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급등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 쪽이 HBM 확대로 해서 범용 D램 생산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HBM을 적정 수준만 유지하고 D램을 확대하는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봤더니까 부드럽게 체력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태원 회장하고 젠순황이 치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납품을 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경제라든가 이런 신문을 보면 삼성 공세에도 SK는 태연하다 이렇게 둘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출하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둘이 앉아서 치맥 회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흥미로운 숫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삼성이 HBM4를 보통은 11.7기가 bps, 최대 13기가 bps. 삼성전자 보도 자료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도 필요하고 SK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K가 HBM4에서 점유율을
SK를 50%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SK가 55, 삼성이 25, 마이크론이 20 이런 추정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SK가 60에서 70%, 삼성이 20에서 30%, 마이크론은 적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DDR4나 DDR5의 DRAM 가격이 급등하죠. DDR4 이제 8GB는 고정가가 11.5달러.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HBM이 더 잘 할수록 그냥 이 범용 DRAM의 생산량은 줄어들 거니까요. HBM4 한 개에 600달러다. 저는 이거 방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00달러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마이크론도 지금 엔비디아 HBM4를 아마 공급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아직 가격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적어도 600달러 이상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삼성은 공격해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런데 SK는 안 급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만일 이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라인에 다시 앉았어요. 그래서 기술 신뢰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회복될 수 있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러고, 그래서 HBM4 출하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1위고 올해도 무조건 1위예요. 그래서 수율의 양산 관계에서 우위가 있으면서 타이틀은 먼저 가져가라. 그렇지만 총 물량이라든가 총 마진이라든가 믹스는 여기서 무슨 걸 얘기를 하냐면 HBM3 12단, HBM4 이런 거죠. 그 믹스로 이제 이기겠다는 전략이 가능하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진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삼성의 복귀를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SK 하이닉스의 의존도를 줄이고 협상력이라는 공급 안정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삼성이 HBM4를 세계 최초로 출하했다는 소식을 너무 원사이드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살펴볼 필요 있죠. 많은 분들이 제가 SK에 무슨 주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주식도 없고 SK 주식도 없고, 저는 사무실이 삼성 앞에 있지만 SK 앞에도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이 설 연휴에도 여전히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